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오전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을 하면서 훈풍을 불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주식 시장은 약 행보를 하면서 살짝 상승하는 그림.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가격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관세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리플은 어제 프로세어스의 현물 ETF가 SEC에서 승인이 되면서 이게 시장으로 출시되면서 가격에 훈풍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JP모건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수년 내에 5천억에서 7천억 이상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대략 한 2천억 달러인데 이것이 2배, 3배 더 성장한다고 나온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것이죠. 여기 보시면 USDT, 이게 USDT로 우리가 원화로 입금을 시켜서 USDT를 살 수 있고 리플도 살 수 있고 비트코인도 살 수 있는데 USDT를 사서 그것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해외 거래소 보내서 자유롭게 거래가 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미국 달러를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USDT가 100달러다. 그러면은 반드시 100달러 가치만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미국 채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수요처가 채권에 대한 수요처를 발생을 한다는 것은 미국 보시면은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포도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인데 2023년 기준 해외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 일본 이렇게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대략 24%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10억 달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달러.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데 이 해외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총 전부 합치면은 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6조 달러. 그러면은 미국 부채가 여기 보시면 36조인데 6조 달러 대략 한 25%이고 이걸 원화로 하면은 한 1경 2천조 원 되고 이 36조 미국 전체 부채를 원화로 하면은 한 5경 원이 돌파를 합니다. 5경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9,990조 다음에 조원 다음에 1경 원이 되니까 어마무시한 돈이겠죠. 이게 우리가 1년 한국의 1년 예산이 한 700에서 800조 원이니까 이 1경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미국 부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누군가는 계속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이 지금 관세 이슈로 인한 뭐 중국, 일본, 한국 여러 국가들이 그 절대 강자인 미국 앞에서 소위 말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척을 하지만은 본심으로는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국가들이 기존에 25%에 24, 5%의 미국 채권을 그러니까 7조, 9조 달러, 한 1경 2천조 원, 3천조 원의 채권을 매수해 주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죠. 수요처.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고객, 그러니까 나의 채권을 미국 그 국채를 사주던 수요처가 소비자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겠죠.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야겠죠.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시면은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주구장창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터인데 결코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실제로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곳에서 투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증명이 되면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면 소위 말하면 엔비디아, 쌀 때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 이미 더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이미 시가총액이 수천조 원 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세상을 주도한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난 과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한 이치겠죠. 마찬가지로 이 코인 시장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부자, 그러니까 리얼하게 조선시대에 현재로 치면 재벌이지만 조선시대에 노비 100명을 거리는 지주라고. 그래서 막 땅도 많고 노비가 나의 집에서 100명이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부를 지속적으로 나의 자손들에게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부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항상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다, 리플이다, 솔라나다, 이더리움이다. 그것이 펀더멘탈적 차원에서 있다 없다,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부자라는 입장, 내가 부자라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없어진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해외로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 가장 수월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렇게 보면은 이 시장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이나 명품이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게 가치가 있을까? 그림 한 장에 수억 원 하거나 아니면 명품 시계가 뭐 몇 억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저게 소위 말하면 좀 미쳤나? 저걸 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자산의 이동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을 그렇게 보면은 시장의 가치가 보인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큰형님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존 배척하는 스탠스에서 옹호하는, 적극적으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투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증명되지 않고 시장 초기니까 상승 여력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리플이 뭐 소위 말해서 뭐 국어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자격증 시험에 나오거나 수능 시험이나 그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서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팔므로 인해서 나의 경제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적극적인 투자 자세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단 이 변동성이 심함으로 단기간에 뭐 제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은 보장을 못하죠. 그거는 뭐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요거는 업비트의 리플, 바이낸스 XRP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XRP는 리플은 20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상승 모멘텀 200일선, 25일선, 50일선을 다 밟고 올라갔고 굉장히 흐름이 좋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업비트 차트하고 바이낸스 차트가 미묘하게 캔들 모양이 다릅니다. 보이시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차트는 일봉에서 50일선을 확연하게 밟고 올라가서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가는 거고, 업비트는
아직 캔들 마감이 2시간 35분 남았지만은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 차트가 더 요 기준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비트는 참조용이라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400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반등을 했고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차트는 토탈 차트입니다. 토탈, 그리고 토탈2, 토탈3. 토탈이라는 것은 토탈은 암호화폐 시가총액 1등에서 125등,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1등에서 125등의 시가총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00일선을 이 또한 여기 딱 내려앉으면서 터치를 한 3, 4일 정도 행보를 하면서 이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 200일선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일선에 지금 한 3, 4일 걸쳐 있습니다. 즉, 요것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저항 구간에 지금 3, 4일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게 확연하게 올라가야 뭔가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시현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걸 확실하게 못 밟고 올라가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때 3월 달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밟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테스트를 받죠. 테스트를 그러니까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내려오죠. 이걸 좀 굵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했다가 저항 돌파가 안 되니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걸 빨리 올라가 줘야 좋은 거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다시 테스트 할 수 있다. 테스트하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토탈2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제외하고 이더리움부터 시가총액 2등부터 126등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워낙 가격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400일선도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럼 이건 볼 필요가 없다. 가장 안 좋은 것이고, 토탈3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3등에서 127등까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니까 당연히 리플이 되겠죠. 리플인데 여기 보시면은 토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동일하게 200일선을 저항에 앞두고 있다. 근데 토탈보다는 아직 200일선에 갭이 좀 있죠. 그러니까 2, 3일 정도는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또한 토탈3도 그러니까 XRP 포함한 이 알트코인도 200일선 저항에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다. 테스트한다는 것은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 즉 알트코인들이 실적 발표 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하락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런 기사, 이런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은 매일 분석하여서 동영상 그리고 에스크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멘탈을 케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